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글씨 김보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문장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제 아들 메모장에서 발견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귀를 너무 내용이 좋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글씨를 이제 써놓고 글씨를 쓰는 법을 한 줄 한 줄 설명을 해가면서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노트 형식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글씨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고안한 건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줄은 이 양 끝에 이어서부터 여기까지로 따지면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줄공책의 줄 크기라고 보면 되고요.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글씨 크기인데, 일부러 좀 큰 글씨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칸을 크게 잡아서 이제 이렇게 그 노트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쓰는 것은 플러스펜으로 쓰겠습니다. 자, 첫 줄에는 진정한 행복은 상대를 통해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글은 종류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글자가 세로역이 들어가는 받침 없는 글자, 요거를 편의상 제가 A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A. 그러면 지금 요 줄에서는 A가 낮자와 다자가 A 글자입니다. 그러면 세로역이 들어가는 받침 있는 글자가 A 다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진, 정, 한, 행. 그 다음에 여기 상, A 다시. 요건 A 글자네요. 대는 A. 그 다음에 여기도 A 글자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받침이, 여기는 지금 받침이 없는 글자가 없네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교자 같이 이런 거를 B 글자라고 한다면, 여기는 받침 가로액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있는 글자를 B 다시 글자라고 하겠습니다. B 다시, B 다시. 를자도 B 다시 글자입니다. 통자도 B 다시 글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한글의 글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받침이 없이 세로액이 되는 그 글씨가 4가지인데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글씨 같이, 자 여기 글씨 교본 보면 되겠네요. 이 글자 같이, 자 받침이 없는 세로액 글자를 A라고 한다면, 가로액이 들어가는데 받침이 없는 글자를 B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세로액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있는 글자들은 여기 있는 김원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A 다시 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액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있는 이 글자나 본자는 B 다시 글자라고 보면 되죠.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럼 A, 받침이 없는 글자는 A, B형, 받침이 있는 글자는 A 다시형, B 다시형,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쭉 보면은 요 온자 같은 경우는 B 다시형 글자죠. 그러면 문장을 쓸 때, 문장은 이제 글자를 이렇게 써 놓으면 내용이, 이 글씨의 크기가 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4가지 글자 중에서 키가 똑같은 거는 어떤 글자들이냐,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A 글자가 항상 기본으로 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A형 글자와 그 다음에 A형에서 받침이 있는 A 다시형 글자와 그 다음에 B형 B 다시 글자가 키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 다시 B 다시 글자가 글씨의 키가 같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B 글자는 이제 다음 문장에서 이 글자가 나온다면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은, B 글자는 다른 이 글자보다는, 이 B 글자는 이 글자 키보다는 좀 이렇게 조금씩 작게 쓰면 전체적으로 맞아집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이 A 다시 글자에서 이 먼저 A 글자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 있는 이 A 글자는 A 글자를 색이 있는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A 글자는 이렇게 봤을 때, 자 이걸 해볼까요? 여기 있는 A 글자, 요 A 글자는 A 글자, 요 A 글자와 이 A 글자는 이 글자의 요렇게 글자의 가운데를 만약에 이렇게 친다면 이 A 글자의 첫 자음을 이 가운데다 써야 됩니다. 자, 낮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자음을 이 줄의 가운데에서 써서 여기까지 이렇게 끄서 아는 항상 우리 첫 시간에 배운 아는 조금 밑에다가 이렇게 다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 줄에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A형 글자를 쓰는 법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A형 글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줄의 가운데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A형 글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낮자를 쓰면은 자음을 가운데 쓰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 선까지 그어서 보조선까지 그어서 살짝 아래다. 자, 다자를 쓴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써야 되냐 하면 글씨를 아까 A형 글자하고 A 다시 글자, B 다시 글자 키가 같은데 A형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다른 글자를 키를 다 맞출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A 다시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다자에서 이걸 보면서 자 그러면 받침이 있으니까 살짝 진짜 이것을 위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위로 쓰고 여기서 이까지 꺼서 받침은 여기서 이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A형 글자는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글자 쓸 때 뭐라 했습니까? 늘 45도로 눈을 주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딱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세워진 상태로 이런 라인으로 글자가 완성이 돼야 이게 A형 글자가 제대로 써진 겁니다. 그러면 A-형 글자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서 꼭지점을 가지고 똑같이 보면은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로역의 길이나 A-형 글자의 이 전체 글자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받침이 있는 그 B형 글자를 써본다면요. 자, B 다시 글자, 이 은자를 한번 써보면 되겠네요. 은자는 요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여기서 이까지 끝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려면 지금 B형 글자에서 B 다시 글자에서는 여기 간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요 글자 크기에서 이 네 등분된 글자를 이 전체 칸을 이렇게 적당하게 네 등분 나누어서 쓰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받침 글자에서 이건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제 받침 글자 쓰는 법에서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문장 쓰기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위에 있는 그 이 밑글자의 자음과 받침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B 다시 글자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통자를 써보겠습니다. 통자를 씁니다. 자, 통자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쓰는데 티읕을 쓰고 그 다음 오를 썼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응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응을 썼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이제 간격을 잘 나누어서 여기 있는 이 간격을 하나, 둘, 셋, 넷, 자음 하나,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또 띄워주기, 그 다음에 받침, 요 네 등분을 적절히 해서 하면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위에 있는 자음의 크기만큼만 이렇게 맞추어서 받침을 해주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중요한 게 뭡니까? 다 눈길을 줘가면서 이 눈길로서 모든 것을 조절하니 글씨는 다시 눈으로 쓴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줄을 쓰면서 또 다른 형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상대를 통해 나온다. 그 다음 내용이 사랑하는 이가.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행복하고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일단 글자 한번 나눠볼까요? 제일 기본 글자 A형 글자 나왔습니다. A, 랑자는
세로역이 들어가니까 A 다시겠네요. 하자는 A형 글자입니다. 는자는 가로역이 들어가는 받침 글자 B 다시 글자 다시 E가 A 가가 A형 글자입니다. 그 다음 행자는 A 다시 글자. 지금 이해가 되시죠? 복자는 가로역이 들어가는 받침 글자니까 B 다시 A형 글자가 나오고 이제 B형 글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A형 글자가 월등히 많죠. A 다시.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세로역의 글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역을 잘 그어야 세로역은 곧 글자의 기둥이고 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로역을 잘 그어야 되는 그 세로역이 그래서 제가 우리 글씨 교정의 진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B형 글자는 실제로 이제 우리 글자에서는 뭡니까? 어미 정도 나오지 자주 안 나옵니다. 그래서 B형 글자 쓸 때는 꼭 주의할 게 뭐냐? 다른 이 세 가지 글자 A, B 글자보다 한 포인트씩 더 작게 써라.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왜 작게 쓰느냐 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 B 글자를 만약에 여기서 다른 글자와 크기를 키를 같이 해서만 쓴다면 여기서 이렇게 쓰겠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렇게 쓰고 이만큼 쓰고 키를 이만큼 맞춘다면은 글자가 제일 크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어떻게 쓴다? 이렇게 해서 한 포인트씩 좀 작게 한 포인트씩 작게 쓰면 전체 글씨하고 전체 행에서 잘 어울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글자를 쓸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글자와 글자를 자간이라고 하면 글자 자자 사이가 이제 자간이라고 하죠. 이 자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붙어도 안 되고 일정하게 쓰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는 이렇게 글자 한자 정도만큼만 띄워주는 거죠. 또 자간의 거리가 또 이렇게 또 띄어쓰기는 또 이렇게 글자 한자 정도 자간의 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글자를 우리가 이 문장을 쓸 때는 이렇게 이거를 띄어쓰기 단위를 우리가 어절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한 어절씩 묶어서 사랑하는 이가 또 띄우고 행복하고 이런 식으로 한 어절씩 한자 사랑하는을 쓰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을 한꺼번에 옆에 있는 글자의 세로의 길이를 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글자를 쓰면 글자 크기가 글자의 크기라는 게 글자의 높이잖아요. 글자의 높이가 일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글씨와 글씨 여기 있는 이 자음과 이 사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비례해서 쓰면 되죠. 자음의 크기만큼 비례해서 이렇게 해서 눈길을 잡아서 나가고 눈길을 잡아서 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그냥 별 의식 없이 써도 딱딱 맞아지는 그 정도의 필력이 길러진다고 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한번 써볼까요? 어떤 모습을 볼 때 참된 행복을 느낀다. 자,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형태를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B 다시 A B 다시 B 글자 모처럼 나왔습니다. 또 B 다시 B 다시 B 다시 B 다시 A형 글자 나왔네요. 그 다음 참자는 뭡니까? A 다시 대자 A 다시 A 다시 B 다시 B 다시 또 B형 글자 나왔습니다. B형 글자 나오고 그 다음 A 다시 A형 글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B형 글자는 어떻게 쓴다? 한 포인트 작게 쓴다. 이렇게 B형 글자 이렇게 한 포인트 작게 쓴다. A형 글자는 이 첫 자음을 칸의 가운데 가도록 쓴다. 첫 자음을 칸의 가운데 가도록 쓴다. 이렇게 첫 자음을 칸의 가운데 가도록 쓴다. 그 다음 A-형 글자 어떻습니까? A-형 글자는 A형 글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자음을 위에서부터 살짝 밑에 써서 그럼 전체 가운데로 보면은 쓰이고 난 뒤에 거의 가운데 잡는 게 맞는데요. 요렇게 해서 요런 구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요런 구도가 나오자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그러니까 45도 각도로만 이렇게 눈길만 주면 이거는 맞춰지는 딱 맞아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글씨를 A형 글자를 이렇게 가운데 쓰라고 제가 설명을 하냐면요. 지금 이제 두 줄을 썼습니다. 글자를 다 쓰고 났을 때 칸이 이래 있으면은 지금 글자에서 여기에서 이 가운데다 쓰면은 이 칸을 자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칸이 이래 있습니다. 칸이 이래 있으면 이 칸이 있고 자 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셈이네 그죠? 이렇게 있고 글자 크기는 여기서 요만큼만 쓰고 또 여기 칸에도 이 칸에 있는데 글자 크기는 여기서 요만큼을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칸으로 한번 색을 구별해 보자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 글자의 칸은 이 칸이고 글자 썼는 칸 크기는 이만큼이고요. 여기는 다시 이렇게 물려서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글씨 크기는 요만큼이네요. 색깔을 분류하면 이렇게 위에는 초록색 밑에는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서로 이렇게 글자를 A형 글자를 가운데 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줄의 한가운데 글씨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글씨가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글씨를 쓰기만 하면 문장에 쓰면은 이 줄이 있으면은 줄에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 줄의 크기니까 이 칸의 크기니까 밑에서 글씨를 쓰는 사람들 있죠. 밑에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다시 여기서 쓸 때도 또 여기서 쓸 때도 여기 또 쓰겠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그러면 밑에는 이 줄에 붙어 있어서 답답하고 위에는 이렇게 칸이 이만큼 있는데 위에는 너무 많이 남아서 또 탈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 보십시오. 여기는 많이 너무 남아서 탈이고 밑에는 너무 글씨가 붙어서 답답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또 반대로 한번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또 글씨를 또 칸에 이렇게 위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박지긋질이 붙어 있습니다. 또 이 줄에 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위로 붙어서 또 답답하고 불안하고 밑은 또 여기는 또 너무 많이 남아서 너무 휑하니 탈이 많죠.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이어서 쓰면은 위칸에도 여기도 요만큼이 남고 저 위에서도 또 요만큼이 남고 또 여기서도 이 칸에도 요만큼 남고 위에도 요만큼 남으니까 일정하게 남으니까 글씨를 쓴 부분하고 남은 부분이 비율이 적당히 맞아서 이제 그 전체로 이렇게 글씨를 보면 글씨는 사실 써놓으면 숲을 보는 같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써야 이제 그게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그건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자, 그걸 알고 난 후에 나를 나만을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진정한 행복은 상대를 통해 나온다. 사랑하는 네가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볼 때 참된 행복을 느낀다. 그걸 알고 난 후에 나만을 위한 삶을
어떻게 정립시킬지 모르겠다. 뭐 저는 이 제목을 잡으려면 진정한 행복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나머지 글자 가지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형 글자는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글자보다 조금 작게 써라. 이렇게 아래로 조금 작게 써라. 그 다음에 자, A 다시형 글자 이런 형태, A 다시형 글자 이런 형태로 눈길 줘가면서 또 B형 글자 조금 작게, 자, A 다시형 글자 이렇게. 자, 후자는 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약간 위에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 우를 길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우를 길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비형 글자나 이런 이 글자에서 항상 얘기되는 게 뭡니까? 자음과 이 모음의 길이가 1대3이 되게 이렇게 1대 이런 거 말은 꼴이 나와야 되겠노. 자, 이게 이래 됐을 때 이렇게 항상 1대3의 비율, 자음과 모음은 1대3의 비율을 가지고 하면 세로획도 3의 길이 되면 길게, 가로획도 이렇게 길게 그으면 글씨가 널찍널찍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자, A형 글자 이렇게 1대3 비율을 했죠. 자, 이 글자는 뭡니까? B 다시 글자는 일직선을 꼭 맞춰 달라. 그 다음에 요것도 1대3의 비율로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거는 A형 글자입니다. 이렇게 밑자를 좀 작게 쓰고 A 다시형 글자입니다. 그 다음 A 다시형 글자인데 이 글자 여기에서 3자 같은 경우에 이 니을, 이게 니을 미음이 나왔죠. 자, 그걸 한번 참고를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는 3자를 이렇게 썼으면 이 앞에 있는 니을의 이 부분을 살짝 들어주고 뒤에 마무리를 해주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살짝 들어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A형 글자 제일 가운데 쓰고, 자, A 다시형 글자 B 다시 글자입니다. 이렇게 일직선 맞춰주는 거 꼭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은 꼴이 나와야 됩니다. 또 A형 글자 나왔네요. A 다시형 글자. 자, A 다시 복잡해도 똑같습니다. 자, B 다시 글자 을자는 이렇게 일직선을 맞춰줘라. 다 눈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A형 글자 자음을 어떻게 써라? 저 가운데 써라. A 다시형 글자 다시 A 다시 A형 글자네요. 가운데 A 다시 A형 글자 자음을 가운데. 그다음 A 다시 또 A형 글자 자음 가운데 써라. 그 다음 B형 글자가 두 개 연달아 나왔네요. 이렇게 한 포인트씩 아래로 작게 적어줘라. 자, 이 개자 같은 경우는 복잡하죠. 위에 그 좀 작게 쓰고 받침을 이렇게 씌워 쓴 받침을 이렇게 넉넉하게 튀어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수평을 꼭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형 글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김원장 글씨에 이제 첫 강의는 뭐 세로의 글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2강에서는 가로의 글자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래까지 글씨를 미리 이미 배운 분들도 있고 또 글씨를 이미 잘 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다들 실력들이 다양할 텐데, 오늘은 한번 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이 글을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썼을 때 글씨를 어떻게 가지런하게 쓰느냐, 그런 그 위주로 이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이렇게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